세계 테마여행 시리즈 38편 얼음과 불의 땅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안녕하세요. 한 달 살기 좋은 곳 시리즈입니다. 지난 37편에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 몽골에서 사는 법을 이야기했죠. 게르 안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것이 비워내는 삶이었다면 오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연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압도당하는 곳,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곳,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모든 물가와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환율과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여행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슬란드란 어떤 나라인가? 아이슬란드, 이 나라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지구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곳, 빙하가 있고 화산이 있고 온천이 있고 오로라까지 있습니다. 유럽 최서단에 위치한 이 섬나라는 인구가 고작 37만 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국토 면적은 한반도보다 큽니다.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땅이 사람이 없이 비어있다는 뜻이고,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 전부 자연입니다. 화산지형, 용암평원, 빙하, 폭포, 온천, 검은 모래 해변, 이 모든 게 한 나라 안에 공존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아이슬란드를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어린 땅, 지금도 화산이 활동 중이고 지금도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숨을 쉬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가야 할까? 계절 이야기. 아이슬란드는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여름 6월에서 8월, 이 시기엔 백야가 펼쳐집니다. 밤 11시에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자정에 창밖이 환합니다. 처음엔 신기하지만 한 달을 살다 보면 수면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커튼을 암막으로 바꾸는 게 생존 필수입니다. 여름의 장점은 트레킹과 드라이브입니다. 링로드, 즉 일본 국도를 따라 아이슬란드 전체를 일주할 수 있는 시즌이 바로 여름입니다. 초록빛 이끼로 덮인 용암지대, 빙하호수,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들, 날씨가 허락하는 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겨울, 11월에서 2월, 반대로 이 시기엔 해가 하루에 4에서 5시간밖에 뜨지 않습니다. 오전 11시에 해가 뜨고 오후 3시면 어두워집니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밤하늘에 오로라가 뜹니다. 오로라는 예고 없이 옵니다. 저녁 9시 산책하다 문득 하늘을 봤는데 초록빛 커튼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 그 순간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달 살기는 어느 계절이든 가능하지만 자연 풍경을 극대화하려면 여름, 오로라를 목표로 한다면 겨울을 추천합니다. 팁: 걷기 편한 트레킹화와 백팩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비행기와 비자 이야기. 아이슬란드, 마음은 벌써 거기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한국인은 아이슬란드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쉥겐 협정 국가입니다. 한국 여권으로 180일 중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한 달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권 자녀 유효기간이 체류 예정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체류라면 여권이 최소 4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발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ETIAS라는 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유럽판 전자여행 허가제인데 미국의 ESTA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공식 안내에 따르면 ETIAS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6년 하반기 도입이 유력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여행 준비 시점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7유로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비행기 이야기. 아이슬란드, 한국에서 직항이 있을까요? 아쉽지만 한국에서 아이슬란드로 가는 직항은 없습니다. 유럽 어딘가를 반드시 경유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런던 히드로나 암스테르담을 경유하는 루트가 대표적입니다. 런던 경유는 총 약 18시간,
암스테르담 경유는 환승 대기 포함 약 20시간이 걸립니다. 피네어, 루프트 한자도 자주 이용되는 루트입니다. 최단 루트 기준 약 20시간. 왕복 평균 항공권 가격은 약 100만원 내외입니다. 시즌과 예약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최소 2-3개월 전 예약을 추천합니다. 도착공항은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입니다. 레이캬비크 공항이라는 이름이 다른 공항도 있지만 그곳은 국내선 전용입니다. 국제선은 반드시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레이캬비크 시내까지는 플라이버스나 렌터카로 약 40에서 50분 거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비용 이야기.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와 함께 항상 상위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만 설계하면 한 달 살기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숙소. 아이슬란드는 호텔이 정말 비쌉니다. 숙소 레이캬비크 기준으로 평범한 호텔 하룻밤에 20만원에서 30만원, 성수기엔 40만원 이상도 기본입니다. 여기에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숙박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하룻밤 기준 약 9,400원이 추가됩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한 달이면 28만원입니다. 예산 짤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하려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형태의 공유 공간이지만 수도인 레이캬비크에 꽤 많습니다. 하루 3만에서 4만원 선에 구할 수 있고 장기 숙박 시 협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 장기 숙박. 한 달 이상 계약 시 할인이 적용되어 월 120만원에서 180만원 수준의 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엌이 있는 숙소를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식비에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식비, 아이슬란드 외식 물가.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햄버거 하나에 2만원, 파스타 한 그릇에 3만원,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에 7천에서 8천원. 외식을 매일 하면 식비만으로 월 2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 끼를 굶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요리. 다행히 마트 물가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단 마트를 잘 골라야 합니다. 현지에서 저렴하기로 유명한 마트는 세 곳입니다. 보너스, 크로넌, 네토. 이 세 곳에서 장을 보면 파스타, 빵, 계란, 감자, 연어, 우유 같은 기본 식재료는 유럽 평균 수준입니다. 반대로 10-11이라는 편의점형 마트는 피하세요. 같은 물건이 보너스보다 약 50% 더 비쌉니다. 연두색 로고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세요. 연어는 오히려 쌉니다.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대 연어 생산국 중 하나니까요. 하루 식재료 예산 10,000에서 15,000원이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외식을 섞어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안으로 가능합니다. 교통. 아이슬란드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습니다. 레이캬비크 시내 버스는 있지만 도시 밖으로 나가는 순간 버스는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동수단은 곧 렌터카입니다. 소형차 기준 하루 약 8만원에서 12만원, 한 달이면 240에서 360만원. 혼자라면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렌터카에 거리 기반 도로세가 붙습니다. 300km 주행마다 약 24,500원이 추가로 청구됩니다. 장거리 드라이브를 많이 할 계획이라면 이 금액도 미리 계산해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전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기 렌트. 한 달 이상 계약하면 일 단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렌터카 업체에 직접 문의하면 30에서 40% 할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동행 쉐어. 아이슬란드 여행자 커뮤니티에서 렌터카 비용을 나눌 동행을 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둘이 타면 절반, 셋이 타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레이캬비크 시내에서만 생활한다면 자전거 또는 도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 자체가 그리 크지 않거든요. 총 비용 계산, 숙소 월 150만원에서 210만원, 식비 월 50만원, 렌터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기타 월 30에서 50만원, 합계 약 330만원에서 460만원.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한 달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가격표를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환율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레이캬비크에 산다는 것. 수도 레이캬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수도입니다. 도시 전체 인구가 약 15만 명. 작지만 살기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심엔 카페와 서점, 갤러리가 있고 발그림 스키르캬, 그 거대한 흰 교회탑이 어디서든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독립적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진 않지만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레이캬비크에서 한 달을 보내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엔 보너스 마트에서 사온 빵과 달걀로 직접 요리하고 오전엔 도심 산책이나 카페에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습니다. 오후엔 렌터카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나갑니다. 1시간만 달려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요. 저녁엔 돌아와서 또 직접 요리하고 밤엔 하늘을 봅니다. 겨울이라면 오로라 웹을 켜놓고 알림이 뜨면 무조건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슬란드의 진짜 매력. 이제 아이슬란드가 왜 특별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 끝없는 용암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30분을 달리면 골든 서클이 나옵니다. 게이시르, 간헐천. 땅에서 뜨거운 물이 20에서 30m 솟아오릅니다. 지구가 내뿜는 숨결을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조금 더 달리면 불포스 폭포. 두 단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 그 앞에 서면 소리에 압도당합니다. 생각이 멈춥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검은 모래 해변 레이니시 페라. 검은 모래, 검은 현무암 기둥들, 그리고 거친 파도.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동쪽으로 가면 바트나우의 쿠틀, 빙하.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입니다. 빙하 위를 걷는 투어에 참가하면 아이젠을 신고 천천히 얼음 위를 걷습니다. 발밑이 수천 년 된 얼음입니다. 그리고 빙하호수 요쿨 샬론, 파란 빙산 조각들이 호수 위에 떠다닙니다. 이 풍경을 처음 봤을 때 많은 여행자들이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관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으면 이미 여행입니다. 밤, 오로라 이야기. 아이슬란드에서의 밤은 특별합니다. 겨울이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오로라는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오전 1시 화장실을 가려다 우연히 창문을 봤는데 하늘 전체가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있는 게 맞나? 오로라는 사진으로 봤을 때와 실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카메라는 색을 과장하지만 실제 오로라는 더 조용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숨쉬는 것 같습니다. 오로라를 보기 위한 실전 팁 몇 가지. 첫 번째, 앱을 활용하세요. 마이 오로라 포레캐스트 같은 웹에서 오로라 활동 지수, KP 지수를 확인하세요. KP 3 이상이면 아이슬란드에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도시 불빛을 피하세요. 레이캬비크 시내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차로 20-30분만 나가면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름이 없는 날을 기다리세요. 아이슬란드는 구름이 많습니다. 오로라가 활발해도 구름이 가리면 볼 수 없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달을 살면 최소 2-3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번이 이 여행의 전부가 됩니다. 이것의 단점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아름답게만 이야기하면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첫 번째, 날씨. 아이슬란드는 날씨가 아니라 변덕입니다. 오전에 맑았다가 오후에 눈이 오고 저녁엔 바람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붑니다. 기상예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등산이나 빙하 투어를 계획했다가 날씨 때문에 취소되는 일이 한 달에 1-2번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외로움. 아이슬란드는 자연은 강하지만 사람은 적습니다. 여행자 커뮤니티가 있긴 하지만 장기 체류 중 현지인과 깊은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면 며칠씩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생깁니다. 자연은 말을 걸지 않으니까요. 이 고독이 누군가에겐 선물이고 누군가에겐 고통이 됩니다. 세 번째, 물가. 아무리 절약해도 기본 비용의 하한선이 높습니다. 숙박세, 도로세처럼 예상 못한 추가 비용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비싼 커피 한 잔에 위안을 받으면 그게 쌓여서 예산이 무너집니다. 자기 통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 인프라 부족. 도시를 벗어나면
편의점도 주유소도 식당도 없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할 땐 반드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음식을 챙겨야 합니다. 중간에 차가 고장나면 정말 낭패입니다. 여행자 보험과 렌터카 보험은 필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강력 추천합니다. 한 번쯤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자연 앞에서 나를 작게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 오로라를 평생 한 번은 두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 아이슬란드는 그런 곳입니다. 한 달을 살고 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소한 것들이 덜 중요해집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자연이 모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빙하 앞에 서면 내 고민이 작아집니다. 오로라 앞에 서면 내 일상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가 크게 느껴집니다. 몽골이 비움의 공간이었다면 아이슬란드는 압도당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나는 그 안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작은지, 아이슬란드는 그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항상 자연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유럽 한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다음 39편에서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편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